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 보게 될 타로는 솔로분들 연애운의 약간 연장선인 부분인데요. 내가 앞으로 나의 인연, 나의 연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난다면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을 보도록 할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드를 뽑으실 때에는 질문 자체에 내가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 이 부분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기에 앞서서 제가 매 월마다 솔로분들 연애운을 올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영상이 2월에 찍어서 2월에 업로드가 될 텐데 바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솔로 연애운 동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이거를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3월에 보시는 분, 4월에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각 해당하는 월에 솔로 연애운을 제가 미리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랑 오늘 영상을 같이 겸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시고 뽑고 싶은 카드를 한 장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 번 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이 지금 알고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새롭게 알게 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된다. 이런 것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1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굉장히 즐거운 자리, 신나는 자리, 흥겨운 자리, 이런 곳에서 알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취미 모임 같은 데 나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겠죠. 같은 취미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클럽이나 술집에서 알게 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면 학교 내에서 알게 되거나 직장 내에서 알게 되거나 혹은 학원에서 스터디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알게 되면 사실 그 장소나 모임의 목적 같은 그런 부분들이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분위기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기보다는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존재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아까 말씀드린 즐겁고 신나는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겠다 혹은 만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한 타이밍에는 이분이 안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탁 다가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1번 분보다는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연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한두 살 많은 사람은 사실 나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이 나보다 확실하게 나이가 많다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이제 1번을 뽑으신 분 상대방은 조금 나이 차이가 느껴질 정도의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있구나라는 건 느껴지실 수 있다고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동적인 일, 동적인 직업을 가지시기보다는 정적인 일, 정적인 직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활동하고 혹은 몸을 많이 쓰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많이 대하는 서비스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적인 직업이 되고요. 정적인 것은 장소 이동 없이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실내에서 주로 문서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는 전체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얼굴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약간은 좀 크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체격이 작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나이에 비해선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은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격은 정반대예요. 집에 못 있는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대체로 이런 분들이 친구나 술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하면 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소위 말하는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돈도 어느 정도 쓰고요. 시간도 쓰고 본인이 되게 잘 하려고 노력도 해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취미인들 사이에서는 약간 전문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달하고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하나를 해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죠. 1번 분이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성향이 잘 맞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꼭 성향이 엄청 잘 맞아야만 연애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성향이 다르다 보면 그 다른 성향을 맞춰 나가는데 조금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생활 패턴, 살아온 환경, 가진 성향, 이런 게 좀 다른 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란 게 무슨 카드 뒤집듯이, 동전 뒤집듯이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성향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거를 인정하고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 둘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한테 호감도 초반부터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도 뭐 딱히 지장받는 거 없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궁합을 사람 대 사람, 이 사람 둘이 붙여놓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데 단순하게 1차적으로 보면 궁합이 그리 맞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맞춰 나갈 수 있는지 맞으면 그 맞는 걸 더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만난 이후에 서로가 성향이 안 맞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전체적인
연애 운이나 혹은 이렇게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해요. 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연애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 연애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운이 좋은 연애에 대해서 좀 운이 트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너무 걱정할 것 없이 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인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이 연인을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2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거리 헌팅 혹은 여행지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문장으로 풀어서 보면 어떤 장소가 명확하게 있거나 혹은 정해진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보다는 내가 집이 아닌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예시를 든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서비스나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일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장소 이동을 하고 특정 장소에 머무르면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장소 이동을 하면서 집이 아닌 곳에서 외출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첫눈에 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 몇 번 더 보고 어떤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단기간에 처음 만났을 때 딱 눈에 들어오고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2번을 뽑으신 분이 만나는 상대방은 또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래라는 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동갑내기, 나와 나이가 같은 사람,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위아래로 1살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서 비슷한 연령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직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제가 이런 경우는 서비스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상대하고 내가 많이 움직이고 한 곳에 머물러서 일하는 사무직 같은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런 직업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요 카드가 뜬 경우는 동성을 많이 상대하기보다는 이성을 조금 많이 상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요.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는 조금 이국적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국적이다라는 기준이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체격도 작고 약간 아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조금 크고 뭐 키나 덩치 이런 게 조금 클 수 있다고 해요. 흔히 하는 말로 좀 시원시원하게 생겼다라고 하죠. 그런 외모를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성향을 조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좀 밝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둡냐 밝냐를 보면은 좀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철들었고 어른스럽고 이런 모습은 조금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꼭 철이 없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신중하고 어른스럽고 진중한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장소 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거나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겠죠. 상대방이 너무 어른스럽고 진중하니까 이렇게 스쳐가면서 만난 인연 자체를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가벼우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조금 소녀 같고 철이 안 들고 약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며 가며 만나게 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너무 철이 없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조금 본격적인 문제라고 하면 만났을 때나 뭐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연애가 지속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첫눈에 반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집이 아닌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돼서 서로 호감을 굉장히 빠르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초반에는 엄청 적극적이에요. 누구랄 것 없이 서로가 서로만 보이고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달려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연애가 지속이 될수록 이 모습이 조금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초반에 많이 달려서 그럴까요? 이런 텐션이 쭉 유지가 되면 좋을 텐데 갈수록 이런 모습이 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로 두 분이 헤어짐까지 가는 흐름까지는 아닌데, 뭐랄까, 연애에 있어서 조금 변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나쁜 모습, 나를 안 사랑한다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초반에 두 사람이 워낙 열정적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특히나 이성도 조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좀 스스로가 연애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행복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좀 걱정거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얼굴이나 전체적인 외모 자체가 좀 이국적이고 시원시원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나를 좀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연애가 초반이랑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반에 열정적이었던 그게 사실 뭐 천년만년 유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변화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이 가진 외부적, 내부적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의 연애를 마냥 좋게만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이 조금 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철없고 약간 발랄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2번 분이 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루는 게 당근과 채찍이 있다고 하면 좀 당근을 써가면서 내가 많이 보살펴주고, 비록 내 또래의 사람이지만 내가 동생을 대한다는 느낌으로 애착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이가 좋고 서로 좀 친한 사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과 내가 별로 문제도 없고 좀 잘 지내는 사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3번 분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나랑은 좀 잘 맞지 않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뭐 다투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좋은 편에 속하고 대외적으로 겉으로는 나쁠 것 없이 잘 만나고 있는데 혹은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죽이 잘 맞고 성향적으로도 너무 잘 통하고 이런 느낌은 좀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인데 뭐 친하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 나쁘지 않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인이 안 된 건 3번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의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은 나보다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참 어린 사람까지는 아닌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좀 체감상으로도 내가 동생으로 느꼈던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물리적인 나이는 어린데 하는 일이나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리게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본인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약간 관리자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누구 밑에서 이제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 놨고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 밑에도 사람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는 굉장히 3번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가장 내 스타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내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좀 잘생기거나 예쁜 축에 속하고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3번 분들의 스타일에 엄청나게 부합할 수 있다고 해요. 꼭 얼굴뿐만 아니라 뭐 키나 옷 입는 스타일, 전체적으로 외적으로 풍겨 나오는 모든 게 이제 3번 분들의 어떤 이상형이나 스타일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범하고 용감한 스타일은 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뭘 대충대충 하고 좀 약간 날티난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바는 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좀 소심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하고 뭔가를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좀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내 스타일이고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나랑 뭐 나쁘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느끼기에 나랑은 좀 성향적으로 잘 안 맞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마 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3번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을 만나고 이제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좀 아직은 나랑 이 사람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딱히 이렇다 할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고 호감이 싹 트는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일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아니면 꼭 그런 부류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가 아직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 같이 하는 뭔가가 생기는 이 단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는 무언가가 생김으로써 서로가 호감이 싹 트기 시작하고 또 그 호감이 싹 트는 것에서 연애로까지 이어지는 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뭐 소개팅을 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든 이런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혹시 흘려본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런 접점이 없겠지, 이 사람과는 내가 딱히 그런 사이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조금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구석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뭐 속된 말로 음침한 구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사람 자체는 좀 근면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직업적으로도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관리자 느낌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을 뽑으신 분들께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 고집 이런 걸 낮추거나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좀 성향이 다르네, 안 맞네 하는 느낌은 있지만 사람은 되게 좋아요.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고 특히나 생긴 게 외적인 게 내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히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발전을 못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본인이 뭐 딱히 내가 꼭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혹은 이런 점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만의 기준, 고집 이런 걸 안 꺾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의 그런 기준을 변경하고 이 사람한테 엄청 많이 맞춰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을 뽑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날 나의 인연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마냥 편안하고 또 즐겁기만 한 자리보다는 조금은 불편한 자리일 수 있다고 해요. 요 경우가 조금 폭이 넓은 편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개팅을 하죠. 소개팅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편하고 딱딱하고
막 삭막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자리인 만큼 사실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자리도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되고요. 소개팅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분위기 속이 아니라 약간은 딱딱하고 정적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스터디 자리라던가 거래처에서 새롭게 알게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와 이 사람이 알게 되는 장소, 공간,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무겁고 경직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만나는 외부적인 요소들, 공간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고 두 사람 자체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형성되는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막 딱딱하고 삭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장소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알게 되고 나서 좀 빠르게 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4번을 뽑으신 분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4번을 뽑으신 분보다 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빠나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 이런 식으로 내가 호칭을 부를 때 명확하게 나보다 높은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써야 되는 사람. 그 정도의 나이 차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아직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취업 준비생이라던가 학생이라던가 혹은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잠깐 퇴사를 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직업이 없거나 혹은 뭐 계약직이라던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면 좀 몸을 많이 쓰고 반대로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소모가 많은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직업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의 외모는 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눈길을 끌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흔남 흔녀 이런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좋은 게 첫인상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죠. 이게 불편함이 없는 외모예요. 전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외모로 보여집니다. 만나는 상대방의 성향적인 부분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많이 활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고 집에 잘 못 있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막 여기저기 쏘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약간은 집돌이 집순이 스타일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막 없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친구도 있고요. 사교성도 괜찮아요. 근데 막 낯선 곳에 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 못 있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런 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차라리 생각 없이 행동하고 뭐 생각 없이 철부지처럼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성격일 수는 있지만 좀 매사에 걱정이 많고 그렇다 보니 좀 자기 방어적이 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편하고 집돌이 집순이가 되는 게 밖에 나가면 걱정할 일이 많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활동적이기보다는 말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조용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친구는 많고 사람도 좀 있고 친해지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알게 되는 장소 혹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조금은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다 보니까 초반에 막 추진력 있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좀 괜찮게 서로를 느끼고 두 사람만의 분위기는 좀 좋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좀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가 알아갈수록 함께 할수록 더 많이 끌리고 많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되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보통 이렇게 친구의 친구로서 단발성으로 만나게 된다던가 뭐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나게 된다던가 혹은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오가면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뭔가 좀 결정이 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서로한테 호감이 생기거나 그래야지 두 번, 세 번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더 만나거나 더 연락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터디에서 보든 회사에서 보든 소개팅으로 보든 약간 딱딱할 수 있는 이 자리는 반복적인 만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가 더 좋아지고 더 알아가게 되다 보니 더 괜찮게 와닿고 그래서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연애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알고 난 뒤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마냥 편하고 즐겁기만 한 분위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연애를 이어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굴면 이 사람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용기도 못 내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들이 조금 연애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이어나가는 것도 용기를 어느 정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알게 될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5번 분께서 이 상대방을 엄청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만 아는 사람 혹은 뭐 내 친구의 친구, 뭐 지인의 아는 사람인데 이름만 알거나 뭐 얼굴만 알거나 그런 사람 혹은 과거에 엄청 예전에 나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가 뭐 같은 동네에 살았던가 하던 식으로 지금 현재 잘 알고 있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 언젠가는 나와 만났던 적이 있거나 혹은 서로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잘 알고 뭐 많이 교류하고 친하진 않아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다. 혹은 좋은 기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있어 보여요.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미래의 인연으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동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동갑이거나 한두 살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적인 일,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쓰고 장소 변경이 많은 그런 일보다는 약간 정적인 일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며 약간 느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교사가 있을 수 있겠죠. 교사도 있고 혹은 꼭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직장 내 위치에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체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약간 길쭉길쭉하고 약간 남자라면 어깨도 넓고 남자다운 스타일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 여성분이라면 작고 귀엽고 아담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도시적이고 현대적이고 키나 몸매도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생겼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얼굴적인 부분, 완전히 외모만 봤을 때도 어리고 동안이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도시적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또래들보다는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향은 굉장히 낙천적이세요.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이 사람의 성격에 부정적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마음으로 꽁해 있는 것도 그렇고 다혈질적인 것도 그렇고 음침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사람 천성이 좀 밝고 잘 웃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좋기만 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성향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밝다 보니까 좀 진지한 측면이 결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지하다는 게 결국에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이 깊다라는 건데 이분은 너무 좋게 생각하고 너무 희망차고 너무 밝아요. 그렇다 보니까 타인이 보기에 너무 들떠 있나?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완전히 잘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이거나 혹은 과거에 마주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현재까지도 관계가 막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은 아닌 관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연인이 되고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되려면 어떤 접점이 생겨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 건너 알거나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채로만 있으면 연인으로 발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거나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길 텐데 그런 계기가 생기면 좀 스킨십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가 되거나 서로한테 명확한 호감을 확인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꼭 스킨십적인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분위기 자체가 연애로 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알긴 했지만 또 충분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오늘부터 연애를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분위기가 연인처럼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스킨십이나 연인으로 흘러가는 게 먼저 발생하고 연애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순서를 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이 먼저 오고 연애를 하게 되는, 스킨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좀 순서가 바뀐 게 좀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순서가 조금 변했을 순 있으나 이게 우리 둘 사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서로 더 호감이 생기고 이런 형상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선택을 하는 순간 먼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렇게 순간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크게 별 탈 없이 잘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이거를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많이 친밀해지고 애정도 생기고 이게 선행이 되고 연애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연애를 하고는 좀 더 서로가 서로한테 집중하고 뭐 이렇게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춰 나가고 이런 거 없이 좀 매끄럽게 연애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분 같은 경우는 이 인연을 만나고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본인의 힘을 발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끌려 가지 마시고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알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본인이 조금 힘을 가지고 의지 있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가장 연계된 게 이 상황일 텐데요. 연애를 하기 전에 마치 연인처럼 스킨십이 있거나 연인처럼 행동하는 게 먼저 생기고 이제 연애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약간 소용돌이 같은 혼잡한 상황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끌려 가거나 혹은 관계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못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좀 힘을 가지고 이 관계를 끌고 온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